안녕하십니까 중국의 낚시왕 여러분, 낚시왕 로빈입니다. 벌써 5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슬슬 할 수 있는 낚시들이 많아지죠. 이제 제주권에 머물던 참돔들이 위쪽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남해 쪽 북바리, 민어, 외수질이 슬슬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서해 쪽은 지금 광어 다운샷이 가장 피크지만 농어도 슬슬 나올 시기가 되었어요. 아마 우리 두 종류 낚시만큼 가장 많이 하는 낚시가 외수질일 거예요. 이 외수질 낚시로 정말 다양한 어종을 잡을 수 있는데요. 저도 선상 낚시로는 이 외수질 낚시를 가장 오래 했고 가장 많이 한 낚시 중에 하나예요. 제가 2005년 봄부터 외수질 낚시를 했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고, 이 출조 횟수로 따지면은 한 1000번 이상 될 겁니다. 이 광어 다운샷하고 합쳐서 본다고 했을 때 아마 대략적으로 한 1300, 1400회 정도 출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낚시 많이 하고 자신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외수질 낚시는 정말 제가 자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이제 올해까지 연차로 4년차죠. 4년차 만에 개발한 채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로빈 스틱 멀티 채비라는 채비예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참돔 타이라바 대용으로 고민을 하다가 만든 채비였어요. 처음에는 이 참돔 타이라바가, 이 타이라바 뭐 헤드라든가 이름 있는 브랜드, 뭐 스커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고가의 제품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헤드 같은 경우는 일반 뽕돌에 비하면 가격이 많이 비싸죠. 입문자들이 처음에 입문하기가 약간 벽이 높은 장르 중에 하나예요, 타이라바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참돔 낚시를 좀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고 이렇게 보면 어떨까? 저렇게 보면 어떨까? 이것저것 만들어서 테스트를 오랫동안 했고,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제가 개발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만들어졌고, 이제 올해로는 4년차 들어서고, 작년 12월에 제가 참수질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면서 처음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뭔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생산 물량이 그때 일주일도 안 돼서 품절이 됐어요. 평점이 네이버 쇼핑 기준으로 4.98입니다. 5점 만점에 500명 중에 498명이 만점을 준 건데, 나머지 두 분도 되게 좋았는데 별점을 바꾸는 걸 모르셔서 별을 5개를 못 주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은 만족은 다들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그 이후로 뭐 유튜브 댓글이라든가 뭐 쇼핑몰 문의라든가 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답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곤 했는데요. 참수질이라는 게 제가 만든 장르고, 저 말고는 뭐 다른 분들이 하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생소하고,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새로운 뭔가를 연구해서 개발을 하면 그게 뭐야? 그런 거 왜 해? 뭐 기존에 하던 거도 잘 잡히고 뭐 좋은데,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많았다기보다는 항상 그랬죠, 거의. 하지만 항상 1년, 2년 정도, 한 1년에서 2년 사이 지나면은 대부분 요것들을 사용해서 전부 다 이제 효과가 훨씬 좋았다, 전부 다 조과가 훨씬 좋다, 사용이 편하다 등등 이런 좋은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이제 받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움츠렸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그런 반응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거를 지금 한 8년 겪었죠. 그래서 이 녀석 로빈 스틱 멀티 채비가 과연 참수질만 할 수 있는 거냐?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낚시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 효과를 제가 또 정말 오랜 세월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했어요. 이 낚시채비로는 기술 특허를 받은 사람이 제가 유일무이합니다. 디자인 특허 이런 거 말고 기술 특허를 받은 사람은 제가 유일무이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문어 채비 때 자동 단차 조절이 되는 채비로 기술 특허를 받았죠. 이 녀석도 그 기술을 그대로
도입을 한 자동 단차 조절 특허 그리고 디자인 특허가 있습니다. 이 기술 특허는 그 기술이 입증이 돼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디자인 특허처럼 뭐 디자인만 다르다 해서 받을 수 있는, 쉽게 받을 수 있는 특허가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어떤 낚시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또 주의점은 뭐가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뭐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로빈 스틱 멀티 채비라고 되어 있어요. 3개 들어 있습니다. 10cm, 20cm, 15cm 이렇게 3가지로 길이가 나눠져 있어요. 10cm 한번 열어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메뉴에 돌에 있고 봉으로 돼 있고 가운데 돌에 있고 이 양측에 고무 스토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핀돌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씩 다 꺼내봤습니다. 10cm, 15cm, 20cm. 자, 첫 번째로 얘네가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이 낚시의 활용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단 이 10cm는 어떨 때 쓰면 좋냐면은 바닥에서 10cm 이하의 단차가 필요한 낚시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바닥을 찍지 않고 중층에서 낚시를 해야 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낚시들을 보면은 외수질 낚시에서 특히 뭐 민어나 북바리 같은 경우는 10cm 이하로 단차를 많이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낚시 할 때나 뭐 농어 외수질 할 때나 그럴 때 많이 쓰고, 그리고 하나 더 조류가 약한 날 이 녀석 10cm 제일 짧은 녀석을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이 채비가 클수록 조류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조류를 더 타고 흐르겠죠. 물이 약할 때나 조류를 많이 타면 안 되는 낚시를 할 때 사용하기에 좋아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제 10cm짜리랑 15, 20cm짜리랑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게 10cm짜리예요. 메뉴 있게. 얘네가 15, 20입니다. 자, 보시면은 10cm짜리에는 고무 스토퍼가 2개밖에 없고 15랑 20짜리는 하나, 둘, 셋, 3개 있어요. 자, 이 중간에 있는 돌의 기준으로 아래쪽에 2개, 위쪽에 하나 있습니다. 이 스토퍼의 기능은 단차를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이 10cm는 짧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갖고, 자, 여기 가위줄이 달려서 고기를 건다 해도 아무리 내려도, 자, 여기서 딱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멈춰버리는데 15cm짜리랑 20cm짜리는 쭉 하고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큰 고기를 잡으면, 엄청 큰 고기를, 웬만한 고기 잡지 않고서는 이게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붙여서 2개로 받쳐줌으로 큰 고기가 어느 정도 걸려도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큰 고기는 메다급, 뭐 그 이상급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cm랑 15, 20은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일단 알고 가시겠습니다. 자, 그럼 고무 스토퍼를 얘기한 김에 단차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이건 15cm짜리예요. 이거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단차를 뭐 한 10cm 하고 싶어. 그러면은 바로 밑에, 돌의 바로 밑에 있는 고무를 쫙 올려줘요. 내가 특정 단차로만 낚시를 하고 싶다. 그럼 위에 있는 녀석도 내려줍니다. 이 돌의 밑으로. 내가 7cm부터 15cm까지 채비가 유동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자, 돌의 위에 있는 이 녀석을 쫙 올려줘요. 그럼 이 도래가 조류를 타고 또는 내 액션에 따라, 너울에 따라 쓱싹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 가위줄을, 내 채비를 최대한 큰 폭으로 움직여가면서 낚시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15cm, 20cm짜리가 아무래도 움직이는 폭이 크기 때문에 유리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유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특정 단차로 낚시를 하고 싶어. 그래서 이 메뉴에 있는 이 고무가 굉장히 뻣뻣해요. 웬만해서 안 움직입니다. 돌의 위쪽에 있는 고무를 쭉 내려요. 그럼 특정 단차에서 막 움직이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 고무랑 요 고무가 이 도래를 꽉 조이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줄꼬임이 안 생겨요. 그래서 살짝 여유를 몇 밀리라도 줘야 돌아가면서 줄이 안 꼬이는 겁니다. 가위줄이. 이걸 꽉 조인다, 잘 안 돌아가요. 그러면서 가위줄이 조류 상황에 맞춰서 막 뱅뱅뱅 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은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고무와 고무 사이에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 줘야 된다. 그래서 낚시를 하실 때는 항상 이 돌에 아래쪽에 있는 고무 두 개는 이렇게 둘이 연결을 해주고 붙여줘야 팍 침질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이게 내려올 일이 없고, 내려오지 않아야 후킹이 또 강하게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로비스틱 멀티 채비를 이용해서 어떤 채비를 할 수 있고 어떤 낚시를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감성돔 묶음바늘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참수질이라는 제가 만든 새로운 장르의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감성돔 묶음바늘이라는 게 감성돔 바늘에 카본줄 이렇게 묶여져 있는 채비예요. 시중에 많이 팝니다. 뭐 물론 직접 묶을 수 있는 분은 직접 묶으시는 게 비용적으로 저렴하겠죠. 그래서 너무 간단해요. 지금 화면이 좁으니까 줄을 짧게 잘라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짧게 잘랐어요. 자, 그냥 이거를 돌에, 중간 돌에 여기다가 그냥 감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의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렁이를 달든 타이라바에서 쓰는 타일을 달든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 밑에는 일반 뽕돌, 우리 막대 뽕돌, 쇠뽕돌이라고 하죠. 그 뽕돌을 달면은 말 그대로 참수질이라는 낚시를 할 수 있어요. 참돔 외수질. 그래서 이 녀석으로 할 수 있는 낚시는 이제 참수질, 참돔 외수질, 대구 외수질, 라바식으로 한 낚시는 다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바늘을 썼을 때 백조기 낚시에도 효과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12월 달에 이 채비를 소개하고 나서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니, 가입줄 하면은 이거 옆 사람하고 엉키고 뭐 난리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분들을 제가 보고 조금 아쉬웠던 게, 우리가 가짓줄을 쓰는 낚시가 굉장히 많아요. 뭐 갑오징어 낚시도 그렇고 한치 낚시도 그렇고, 한치 낚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1m 이상, 막 1m 20까지 가짓줄을 쓰곤 하는데, 그걸 또 한 대만 쓰는 게 아니고 두 대씩 쓴단 말이에요. 그래도 줄이 걸릴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리겠죠. 완전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은 뭐 30cm만 써도 20cm만 써도 줄이 걸립니다. 이렇게 낚시를 한다고 해서 옆 사람하고 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미숙년자들,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옆 사람하고 줄이 걸리지, 낚시를 좀 해보신 분들은 걸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가입줄은 조류 세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차등을 둡니다. 물이 빠른 날은 최대 1m까지 쓰고, 물이 느린 날은 40cm까지. 그 밑에는 효과가 조금 덜했어요. 최소 40cm부터 1m까지 쓰는 게 좋고, 아, 나는 가입줄 긴 거 컨트롤할 자신이 없어, 난 그런 거 잘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40cm로 하세요. 가입줄을 40cm로 한다고 해서 고기 못 잡는 거 아니에요. 40cm, 50cm로도 고기 하루에 막 20마리씩, 30마리씩 다 잡아봤습니다. 하지만 길면은 조금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미끼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테니까 길면 길수록 유리하나 짧다고 크게 불리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외수질. 우리 외수질도 외수질 이렇게 묶음 바늘이 있어요. 외수질 바늘에 카본줄. 자, 이것도 똑같아요. 자, 여기 도래에다가 이 가짓줄을 묶어만 주면 됩니다. 4회 정도 감는 게 좋아요. 저는 영상 찍은 거니까 그냥 2번만 감겠습니다. 실제 낚시하실 때는 4회 정도는 감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조류 따라서, 액션 따라서 이게 막 내가 설정한 단차만큼 와리가리 이렇게 움직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외수질 채비보다 입질을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민어 붓바리는 뭐 10cm짜리 쓰면 되고, 농어 같은 경우는 10cm에서 2cm 상황 따라서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우럭 같은 경우도 외수질 한다 했을 때 뭐 10에서 2cm 골라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대수질, 대구 외수질, 대구 라바 할 때도 똑같습니다. 자, 대구 바늘 채비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 뭐 이 형태가 아니어도 뭐 꼴뚜기가 달린 것도 있고 이것저것 많죠. 그런 애들을 똑같아요. 카본줄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가해줄 길이를 한 뒤, 자, 여기 도래에다가 감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대구 외수질 채비가 준비가 됩니다. 너무 쉽죠? 채비하는 방법 자체가 아주 간단해요. 올해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낚시 중에 하나인데, 다들 아시죠? 갈치 바늘이에요. 얘도 보기 쉽게 좀 짧게 잘랐습니다. 제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껴서 가만만 주면 되는데, 이 갈치 바늘 같은 경우는 조금 두꺼운 줄이 많아요. 그래서 뭐 도래를 미리 연결해서 사용을 하거나 그러셔도 됩니다. 줄이 워낙에 얘는 중심줄이 두꺼워서 한 번만 감을게요. 왜 또 저거밖에 안 감아 이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텐빈. 그래서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액션 주는 거 줄 따라서 자,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올해 제가 이 텐빈 낚시 이 로빈 스틱으로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어요. 기존의 텐빈 채비하고는 크게 다르다는 거를 제가 올해 조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텐빈 같은 경우는 10에서 20cm짜리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 재작년에 서해권 문어가 대박을 쳤었거든요. 정말 대박이었는데 이제 가을에 문어를 잡으러 갔는데 갑오징어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와, 문어랑 갑오징어 같이 할 수 있는 채비 어디 없나?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그리고 저 역시도 골머리를 막 엄청 앓았거든요. 제가 이거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생각을 못했어요. 나중에서야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매드타코라는 문어 가지채비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작년, 재작년 굉장히 핫했습니다. 밑걸림도 발생을 잘 안하고, 그리고 조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이 녀석으로 인해서 자동 단차 조절이라는 기술 특허를 받을 수가 있었던 녀석인데, 일명 문갑 채비를 이 녀석들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갑오징어 낚시할 때 단차가 뭐 10에서 20cm 줘야 되죠. 이 녀석을 쭉 올려줘요, 끝까지. 이건 지금 15cm 짜리인데 한 15cm 정도로 단차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또 쭉 올려주고, 여기 틈 살짝 주고, 이 사이에는 밑에 거 쭉 올려주고, 단차를 15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어 채비를 여기 연결해요. 지금 요 형태가 나옵니다. 문어 채비 쪽에 왕눈이 하나씩 달아주고, 그리고 이 갑오징어 애기 카본줄 해서 달아주고, 자, 밑에 여기 뽕돌 달아주고요. 자, 이렇게 문갑 채비로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가이줄 좀 짧게 설명한다고 화면 안에 다 들어가야 돼서 가이줄 짧게 하고 뭐 그랬는데, 이 가이줄은 20-30cm 이상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문어도 잡고 갑오징어도 같이 잡을 수 있는 채비가 되는 거예요. 일명 문갑 채비. 물론 이거 보고 야씨 뭐 그렇게까지 낚시하냐 이러실 분들도 있고, 오이씨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서해 문어가 쪽박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쓸 일이 없었는데, 또 올해는 또 지켜봐야겠죠. 어떨지. 재작년에는 진짜 저는 진짜 이게 간절히 필요했어요. 문어랑 갑오징어 둘 다 막 동시에 막 나올 때여갖고, 아마 저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법
그리고 활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으니까 실제 낚시하는 거 보여드려야겠죠. 제가 이제 다른 낚시할 때 영상을 찍은 건 없고 참수질 낚시할 때 어떻게 했는지, 어떤 액션을 주고 어떤 식으로 고기를 잡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낚시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딱 찍고 살짝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고 다시 바닥 짚고 살살 들었다가 다시 내리고 다시 들었다가 다시 내리고 이거를 한 5번 정도 했는데 입질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리트리브. 리트리브 6바퀴. 오늘은 바닥에는 고기가 없나봐요. 리트리브 할 때만 오네요. 고기. 이건 아까보단 큰가 보다. 이 감성돔 바늘이 타이라바 때 쓰는 바늘보다 고기 빠짐이 적어요. 확실히. 아까보다 좀 크네. 자, 컴온요. 한 마리 추가. 고패질 5번 정도 해보고 입질 없으면 릴링해서 다시 참돔 눌러보겠습니다. 실제로 저번에 완도권 갔을 때 로빈님은 이 로빈 스틱 쓰시고 저는 정통 타이라바를 했어요. 근데 저보다 배로 더 많이 잡으셨어요. 입질도 많이 많으셨고. 스테이는 10초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다가 스테이 10초. 다시 천천히 10초 스테이. 채 고패질해서 스테이 해주는 과정에서 입질 받았습니다. 릴링을 하는데 입질이 없어서 고패질로 바꿔왔더니 바로 입질 왔어요. 참돔입니다. 참돔. 자, 이쁜 참돔 한 수 했습니다. 작지만 소중해. 아마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내내 뭔가 막 번뜩이는 분들도 꽤 계셨을 거예요. 뭔가 내가 직접 채비를 만들어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새로운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제 궁리를 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머리가 번뜩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로빈이 말해준 낚시 말고 이 낚시에 적용해도 괜찮겠는데? 저 낚시에 한번 써봐도 되겠는데? 라는 또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 남쪽 계신 분들이 이걸로 볼락, 정갱이, 이런 낚시, 캐스팅, 낚시에도 막 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들을 막 주신 분도 있고, 또 그런 새로운 낚시 방법을 또 스스로 깨달아 가면서 거기서 찾는 재미도 꽤 크거든요. 물론 누구나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낚시에 대한 만족이나 기쁨, 그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분은 그냥 단순히 많이 잡는 거 이런 걸 좋아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새로운 방법 연구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갖고 고기를 잡아내는 거, 이런 거에 또 기쁨을 갖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모두를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채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다가오는 참돔 낚시, 노홍어, 민어, 붓바리, 사시사철 하는 우럭까지, 그리고 여름에는 백조기 낚시까지, 남쪽에는 갈치, 텐빈까지 이 녀석을 활용할 수 있는 낚시들이 막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식 또는 방법대로 낚시를 하셔도 좋지만, 또 본인만의 그런 낚시 방법, 그리고 또 이 로빈 스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스스로 뭐 찾아내면서 제가 운영하는 바다낚시왕이라는 카페 거기에 같이 공유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뭐 이렇게 전파를 해 주셔도 좋고, 많이 잡는 낚시, 즐거운 낚시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뭐 제품 소개 때는 항상 그렇듯이 구독자 이벤트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이제 좋은 댓글을 달아주신 20cm까지 있으니까 20명 하겠습니다. 20분 제 구독자여야 됩니다. 20분을 추첨해서 랜덤으로 이 녀석을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제가 보통 추첨하는 게 영상 올라가고 나서 한 3일 정도 지나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안전한 낚시 되시고 즐거운 낚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